자,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원센터의 송지숙입니다. 오늘 어머니들하고 저희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가 3회 모임이에요. 드림 서포트 3회 모임인데 또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줌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이윤주 어머니예요. 사실은 네, 우리 너무나 우리 복지관에서 유명한 이제 승희 어머니라고 통하는데 네, 어머니 성함은 이윤주 어머니고요. 우리 승희는 전맹아이예요. 전맹 여자아이였고 그다음에 통합에서 유치, 초등, 중학교까지 졸업했고요. 고등학교에 맹학교, 서울맹학교로 전학해서 서울맹학교 졸업했고 현재 대학교 1학년 진학했고요. 현재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 지내오신 이야기, 우리 어머니들, 오늘 참여하신 어머니들 쭉 보시면 다양한 이제 어머니들이 들어오셨고 또 아이들 저시력도 있고 전맹 어머니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해서 이 과정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는 거 회사에서 회의 이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제 경험을 그냥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다들 처한 상황이나 자기들의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어머니들처럼 다른 선배 어머니 말씀을 들으셨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머니가 또 이런 자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크고 어머니들도 또 이렇게 다른 어머니들한테 멘토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어머니들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왜냐면 또 우리 승희 어머니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적합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한번 어머니들이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어머니들이 자꾸 이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제가 그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께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이 어머니 들어오셨죠? 준이 어머니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아이는 여기 강동구에 살아요. 아, 네. 아주 가깝게 살고요. 복 받으셨네요. 지금 복지관에서 점자교육 받고 있고, 그쵸? 네, 네. 와서 점자교육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아 어머니 들어오셨나요? 현아 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고, 하나 어머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하나 초등학교 3학년 여아 엄마입니다. 네, 저희 6, 7세, 저시력에다가 6, 7세 때, 이제 그 6세 때 전맹 되고, 그때부터 점자 배워서 그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자 교과서로 통합으로 지금 3학년까지 하고 있어요. 네. 승희랑 반갑습니다. 승희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승희랑 이렇게 인사. 네, 다음 지민이 어머니 들어오셨나요? 네, 지민이 언니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어머니 음소거. 지민이 어머니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박지민 엄마입니다. 네, 우리 지민이 4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아이예요. 여자입니다. 네, 전맹입니까? 반갑습니다. 저시력입니까? 네, 저시력입니다. 네, 저시력이요. 4학년입니다. 네. 예슬이 어머니 들어오셨나요? 네, 예슬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한예슬 엄마고요. 통합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 조금 궁금 많이 해서요. 오늘 들어오게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이 어머니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 엄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엄마고요. 저시력 아이입니다. 내년에 중학교를 들어갈 입장이라서 이제 궁금한 게 좀 있고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진이 어머니 안 들어오셨죠? 하윤이 어머니 혹시 들어오셨나요? 하윤이 아직 안 들어오셨고 승민이 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죠? 다음 누구 들어오셨지? 채연이 어머니 안 들어오셨죠? 지후 어머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남아이고요. 저시력이고, 저도 내년에 중학교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지우 남학생입니다. 승현이 들어왔나요? 승현이 어머니.
승현이 어머니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승현이 어머니 화면도 안 나옵니다. 네, 승현이 엄마. 네, 그러면 승현이 엄마 기다릴게요. 승현이 어머니께서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해봄이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인천 사는 7살 여아 이해봄 엄마이고요. 지금 일반 유치원 다니고 있고 점자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쓰기까지 간신히 좀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일반 학교 들어갈 예정이라서 많은 지원 얻고자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여기도 좀 비슷할 것 같네요. 네, 혹시 건희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초등학교 1학년 건희 통합학교고요. 저시력이에요. 전라도 정읍 어머니? 아, 네, 정읍이에요. 어머니,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네, 저시력이고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유. 저시력인데 점자도 배우고 있어요. 아, 점자 배우고 있어요? 아이 네. 질환이 뭐예요, 어머니? LCA예요. 지금 어머니 그럼 학교에서는 얘는 매체는 지금 점자를 아직 쓰지는 않죠. 배우기는 하지만 네, 확대 교과서 보고 있어요. 학대 교과서 보시고 계시고요. 네. 점자는 네네. 계속 이야기 그럼 추가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질문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어머니께서 승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네. 승희는 중도실명이었어요. 그 망막모세포종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고, 그 5살 때 그 양안 적출하면서 시각 장애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시력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각 장애가 되었고 만성질병이죠. 그리고 얘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희가 찾았던 거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처음에 좀 다녔었어요. 복지관마다. 그래서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통합 어린이집을 취학 전까지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점자랑 그 지팡이 보행 교육, 유치원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됐었는데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부모 모임, 자조 모임 이런 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승희 그 독립보행하는 지팡이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 상일동에 와서 점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취학 전에 어느 정도 점자는 다 띄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안은 다 통합을 했거든요. 그 통합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겠다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얘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 뭐 얘를 맹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뭐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가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했어요. 승희만을 위해서 이렇게 포커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찾다 보니 당연히 통합하는 일반 학교, 일반 중학교를 가게 됐던 거고요. 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진학을 앞두시는 분들은 맹학교로 옮기는 거, 뭐 통합하는 거에 뭐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확연히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학습보다는 저는 얘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신념은 없었는데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한테 모든 거를 맞춰서 제 노력을 막 쏟아줄 수는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한테 엄마가 너무 매여 있으면 결국은 둘 다 굉장히 피곤해지고 둘 다 서로한테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되게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제 일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어나갔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 굉장히 잘했고 나한테 너무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승희 교우 관계나 학업 외의 교우 관계는 중학교 때까지 승희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통합할 때. 사실은 맹학교 전학할 때 승희가 원치 않았었거든요. 승희는 그 일반 고등학교 통합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저희 집안 환경이 얘를 제가 막
그 입시 관련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성향도 아니고 그 맹학교를 가면은 일정 부분 학습에 대한 거는 내가 조금 손을 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자기 친구들이랑 그 고등학교 진학을 원했는데 이사를 가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맹학교를 가서 네가 대학 진학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때는 맹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던 환경이었고 그렇게 해서 맹학교 보내면서 그때는 승희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얘를 볼 때 얘가 이제는 애가 아니구나. 생각이 많아졌구나.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했어요.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고서 이제 작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이제 뭐 대학 코로나 때문에 대학 등교는 뭐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사실 고4라고 얘기하죠. 고등학교 4학년처럼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혹시 어머니들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머니들이 사실은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사전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어머니들이 답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승희 어머니께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고 한번 그냥 본인들 말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음소거하셔도 돼요. 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제 의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혹시 뭐 있으십니까? 네. 자, 승희가 보행하고 점자는 배웠어요. 보행을 어디서 배웠었어요? 보행은 그때 보행도 여기 네네. 시각장애인 네. 복지관에서 선생님 네, 오셔서 배웠고요. 보행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처음에 배웠어요. 얘를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혼자 단독 보행하지는 않을 거니까 어떻게 그립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터치를 하는지 이 정도만 배웠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까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본 적은 없어요. 항상 중학교 때까지는 활동 보조인 네. 그분이 이제 등하교 이제 도와주시고 지금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맹학교 안에서 생활하니까 그 생활 반경이 되게 뻔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얘가 생활해 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낯설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렸을 때 지팡이에 대한 인식을 계속 심어주었고 지금은 아주 혼자 독립보행하면서 뭐 강남역 가서 놀다 오고 뭐 홍대 갔다 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팡이 교육과 점자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 갖고 독립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승희 처음에 지팡이 쓸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을 조금 해서 꺼려 했었어요. 그래서 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다니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지팡이에 의존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팡이랑 점자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중에 가면은 또 성년 되면 또 안내견도 있을 수 있고 승희도 지금 안내견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지팡이를 또 벗어나서 또 다른 또 매체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안내견에 대한 또 제 기대감, 안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여자아이니까 혼자 다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승희 학교 생활할 때 학교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승희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다른 애랑 달라. 내가 좀 다른 아이와 다른 학습 매체를 사용해. 이거로 인한 어떤 승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어머니께 혹시 뭐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승희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엄마가 충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승희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빠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고 이런 환경이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다라고 인정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통합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보다 제 노파심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엄마들이 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담임은 얘를 짐스러워하지 않을까? 다 제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아이는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큼 애를 색안경 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인가요? 네. 그때 항상 복지관에서 장애 인식 개선, 왜냐면 특별하게 시각장애인인데 통합으로 오는 아이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항상 그 장애 인식할 때 아이들한테 이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점자로 자기 이름 써보기, 모텍스로 자기 이름 써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기회를 매년 가졌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모텍스로 내 이름 점자 이렇게 찍는구나.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있구나. 이런 아이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기회를 초등학교 6년 내내, 아니죠. 중학교 때까지 했었군요. 중학교 때까지 9년 내내 그 장애 인식할 때 그런 기회를 시간을 가졌었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이 사실 다 알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잖아요. 엄마도 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잘 몰라요. 시각장애인의 습성이나 얘가 어떤 면에서 불편할지. 사실은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항상 낮은 자세로 교사들을 대했죠. 6년 내, 학교 다니는 9년 동안. 내내 선생님한테. 맞아요. 항상 저는 뭔가 읍소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맨날 말하다 보면 눈물이 주체가 없이 눈물만 나오고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똑같은 입장에 보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물꼬를 트고 나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 이거 잘하는데 뭔가를 더 해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년 동안은 통합하는 동안에 제가 손을 놨던 것 같아요. 그 9년 동안은 굉장히 제가 편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선생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요. 막 너무 많은 거, 세세한 거, 짜잘한 것까지 부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면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 내가 원하는, 얘가 통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통합하는 목적은 학습보다는 중학교 사춘기 이전까지 아이가 다양한 친구들하고 놀고 다양한 갈등을 접하고 그걸 저는 원했어요. 맹학교는 아무래도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약간은 맹학교 제가 이렇게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폐쇄적인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네. 그렇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도 이 아이들이 다 맹인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 학교에서는 20명, 30명 되는 반에서 너무 다양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얘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낀 게 지금 얘한테는 굉장한 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양한 갈등을 통해서 아이가 또 갈등 해결되는 과정도 또 보고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 성장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승희는 제가 본 관점에서 승희를 이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아이는 진취적인 아이거든요.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승희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구나.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느끼는 게 그런 다양한 경험을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거 좀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좀 놔주는 게 스스로 아이 역량대로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뒤에서 그냥 지지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많은 선택이 얘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우리가 미리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 개입을 하게 되고 간섭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이야기 또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자,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는데 우리 중학교 가는 이제 엄마들이 또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 한 명만 만나면 됐었는데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쫙 다양하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지역도 초등학교는 바로 우리 집 인근에 있었는데 중학교는 조금 더 거리가 되고 모이는 아이들도 좀 다양해져서 우리 아이를 모르는 아이들과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어머니께서 학기 초에 아이를 좀 어떤 거 조금 특별히 신경 쓰셨나요? 학교에서는 일단 굉장히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랑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2009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생각나요. 네. 옥정중학교. 네, 옥정중학교. 옥정중학교. 저는 이제 초중 때 막 울면서 학교를 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참 울면서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는 나올 때. 학교에서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내가 정말 이렇게 울면서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 학교들이 경험이 맹학교를 왜 안 가냐. 이 시각장애인을 처음 접해 보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이해하고 보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입학은 굉장히 험난했으나 중학교 때까지 생활은 굉장히 이제 평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학교와 내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마음 다침이 되게 심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넘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학교에다가 요청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학교 진학하는 건 사실 학업이잖아요. 무슨 다른 거 목적이 없어요. 학업 말고는. 근데 이제 학업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처음 이제 힘들어했던 게 그럼 얘는 시험 어떻게 보냐. 얘는 그럼 수업 어떻게 하냐. 얘 뭘로 공부시키냐. 그리고 얘한테 특별하게 요청할 거 하지 마라. 학교에서는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이제 그 점자 교과서가 학기 초에 바로 준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한 3월, 4월까지는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했고, 중학교 입학하면 교과마다 선생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얘한테 지원적이신 분도 호의적이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얘 때문에 더 일을 한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교과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승희는 중학교까지 다 완전 통합했어요. 학교마다 그 뭐죠?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네. 근데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완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수학급에 있는 선생님, 특수교사를 중간에서 그분이 다 이제 조율을 하실 수 있게끔 그분하고 이제 대화의 창구를 만들었죠. 제가 직접 교과 담임이나 담임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괜히 또 말도 개입이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 선생님 그리고 승희를 위해서 실무사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다 요즘에 다 그런가요? 맞아요. 실무사 선생님이 만약에 안 되는 환경이다 그러면 공익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희 같은 경우는 공익 선생님, 그다음에 실무사 선생님 이렇게 승희한테 배정이 돼서 그거를 미리 취학 전에 어디죠? 교육청이나 장학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특수교육지원청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미리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면 하는 것도 수월해지실 거고요. 각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얘네들이 대부분 지필평가 아니면 수행평가 수업도 판서도 물론 있지만 이런
학습지 같은 거로 많이 애들한테 배포하고 문제 풀고 이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미리 그 특수교사 선생님이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USB를 하나씩 전달하셔서 그 대부분 다 한글 파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 파일로 이제 점자로 번역을 한 손에 이용하면은 다들 이제 아직 한 손에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점자 정보 단말기. 네. 한 손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가 없이는 사실은 집에서 제가 계속 그걸 읽어줄 수만도 없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점자 정보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한 손에를 이용해서 그 USB로 각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 그 미리 받아요. 미리 다 받아서 승희한테 전달하게끔. 중학교 때 그렇게 굉장히 어머니는 그 특수교사 선생님을 굉장히 잘 활용한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선생님들한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부담스럽고 아이를 또 꺼리게 돼요. 이 엄마 너무 치맛바람? 우리가 말하는 너무 엄마가 좀 그러시다 이렇게 좀 해서 아이에 대한 또 편견을 갖기 쉽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특수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가 통합 진학을 하실 때 이 학교에 특수반이 있는가 특수교사가 있는가 그거를 보시고서도 진학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우 어머니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었죠? 저 원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좀 막판에 마음이 바뀌어서 네. 안 아, 계신 바꾸셨어요? 통학가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아, 가까운 특수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시게 됐군요. 원래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특수교사가 있는 곳을 저희는 추천을 했었는데, 아, 그렇게 네. 결정을 하셨고요. 친구들과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아, 그것보다 저는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거리에 대해서 얘도 약간 부담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게 되더라도 조금 어머니가 조금 더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또 이제 있을 수가 이제 있겠네요. 담임 선생님하고 어머니가 그럼 네.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근데 그 담임의 입장에서 교과 선생님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게. 같이 동등한 네. 수평 관계거든요. 네. 교사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특수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랑 맞아요. 이게 사실 사뭇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금 지혜가 필요하실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니. 담당 선생님을 한 명 정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담당 선생님. 행정적인 부분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건 이제 특수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그분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 명진이 어머니, 명진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명진이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랑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학교 거리는 비슷한 곳에 있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가 가는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아예 일반 학급만 있는 학교인데 그걸로 이제 좀 고민은 했어요. 이제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달라서. 근데 아이가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일단은 가고 싶다고 원해서 일단은 일반 학교로 가는 걸로 해서 아마 지우 어머님이랑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각각 교과 과목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돼요. 근데 명진이는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자기가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뭐 이사를 뭐 전학을 가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자기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냥 부딪혀 보자 그러면 근데 지금 초등학교도 얘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담임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좀 걱정이 돼요.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모두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 승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교사가 계시지만 사실 그 중학교 그 처음에 이렇게 세팅이 된 이후에는 실무사 선생님이 다 조율하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길은 패턴만 딱 이제 짜주면 그다음 특수교사가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고 하셨지만 세세한 것 실제로 세세한 거 시험 전에 뭐 이런 팜플렛이나 아니면 뭐 학습 자료나 그다음에 무슨 뭐 시각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USB로 실제 각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하셨던 건 실무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한테 얘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언지를 좀 주시고
좀 가이드를 주신다면 실제로 이렇게 그 실행적으로 하는 거는 뭐 실무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의 그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되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교장 면에 있어서는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만나 주시려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우시겠지. 한 번만. 한 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의 경우는 저는 학교를 한 번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막 요청하는 게 많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다니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짬도 없었고요. 그럴 에너지도 없었어요. 학교에. 일단 아이를 학교에다 맡겨놓으면 학교가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막 뭔가를 요청이 빈번하고 전혀 그러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는 초에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 학교에서 보듬어 줘야 된다. 한 번은 그런 기회는 꼭 가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네. 아이가 한 번은 학기 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이가 입학하고 나서 가신 거죠. 그렇죠. 입학하고 나서. 왜냐면 입학하기 전에는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낮은 자세로 막 울었거든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근데 들어가고 나면 어쩔 것이에요. 우리 아이인데.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얘를 보듬어 줄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가 아이를 내치지는 않아요. 정말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러면 뭘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런데 실무사 선생님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저시력이잖아요. 근데 승희 같은 경우는 전맹이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행하고 이런.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전 실무사 선생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 그래요? 이게 교육청에 선생님 그거를 어머니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예. 우리 특수교육지원청. 학교는요, 사실은 하달에 의해서 내리는 거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에다 요청하면 되게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뭐 인적 자원도 없고 신청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특수지원교육청의 장학사 선생님한테 얘는 이래서 꼭 실무사가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고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학교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면 또 다른 인원이 우리 아이를 케어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무사 배정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어머니. 지유가 우리 전에 장애 급수 있을 때로 하면은 어느 정도죠? 시력이요? 네. 몇 0.2 정도. 좋은 쪽이 0.2고 안 좋은 쪽이 0.15 정도. 급수를 몇 급 받았죠, 우리 아이가? 요번에 재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 5급이었어요. 5급이었죠. 근데 이게 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우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보실 때 얘가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머니가 보실 때. 그닥 뭐 생활하고 보행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 학대에 복사해주고 선생님 잊지 않고 해주시고 칠판 글씨 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얘는 작은 글씨도 가까이 보면 느리더라고 보긴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승희처럼 이제 밀착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아줘야 되고 뭔가를 막 해줘야 될 경우에는 실무사 선생님이 사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남자아이잖아요, 지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무사 선생님이 있으면 단점이 또 있기는 해요. 아이 옆에 또 다른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자립심이 떨어져요. 우리 승희는 경우가 달라요, 어머니. 근데 승희도 실무사 선생님이 있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싫어요. 다가오지를 못해서. 왜냐면 어른이 옆에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를 하는데 그냥 좀 그런 거예요. 다른 친구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 스스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실무사 선생님을.
근데 우리 아이는 꼭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근데 실무사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가 통합을 보내는 이유 자체가 다양한 경험과 갈등에 내가 참여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인데 실무사 선생님이라는 한나의 바리케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그러면 그걸 온전히 아이가 체득하고 아이들과 같이 흡수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또 질문을 할까요? 네네. 그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에서 와서 그 교육을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머님이 요청을 하신 건가요? 학부 측에서 먼저 이렇게 승인을 위해서 이쪽 그러니까 시각 장애 전매의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경험해봐라 이렇게 먼저 역으로 학교 측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제가 딱히 막 요청했던 건 아니었는데 연초에 개별화 지원 뭐 이런 설문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뭘 원하는지, 얘 학습에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묻는 뭐 이런 네네, 있어요. 요청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제가 그거를 쓰기는 했어요. 아이들이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 그 장애인의 날에 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개별화 지원 그 요청서에 네. 그걸 쓰기는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매년 그걸 해주시기는 했어요. 자, 네.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시각장애 이제 학생이 있으면 요새는 최근에는 근자에 들어서는 보통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 하나를 기점으로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스케줄을 짜서 하는데 이게 이제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좀 실하게 불편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반에 와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막 교육을 해주는 거 사춘기 아이들은 좀 예민해서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기는 해요. 요청하시면 가고 사실 여기 제2학교도 저희가 몇 번 갔어요. 해마다 가서 저희가 제2학교는 거의 교육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그거는 이제 의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지우에 대해서 친구들이 같이 조금 이해하고 같이 친구들 좀 배려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 나는 싫어. 친구들이 나만 이렇게 뭔가 하는 거 싫어. 그러면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친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학급의 분위기다. 아이가 괜찮다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요청하시면 그거는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그 생각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은. 물론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도 이제 직접 막 제2반에 나가기는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요. 교육적인 측면에 사춘기 아이들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저시력은 사실 아이들이 보기엔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얘는 그냥 시력이 나쁜 애 그렇게만 인지를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보고 생활하는데 아주 큰 불편함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력이 맞아요. 나쁘니 그렇게만 선생님도 이거를 완전 오픈하는 게 뭔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전맹은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식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음.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학급 친구들에게 말을 해서 이래서 뭐 저시력 안경 끼고 막 이런 것들 체험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6년 내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장애인식 내 보통 발달장애 정만 했지 저도 요청을 안 했고 네. 그런 것도 가장 있고 좋은 거는 사실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하는 게 가장 좋고 아이가 긍정적인 수용 능력만 되면 네. 가장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 나는 노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학대경도 안 쓰는 아이들도 막 있잖아요. 전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지금 3학년 가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학부모 자제도 몇 번 나오셨는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그 아이는 그런 거 노출되는 거 나는 싫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하면 가장 좋아요. 사실은 내 장애에 대해서 아이가 수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좋고 다른 친구들도 저시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굉장히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으니 지우 어머니께서 한번 지우를 살펴보시고 지우 괜찮다고 요청하시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나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요청 따로 안 했는데 여기는 매년 초마다 이제 학교에서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또 초등학교는 또 좀 이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용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가장 건강한 건
다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선에서 다시 시작하는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 어머니 저시력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학업하면서도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안 보이는지, 얼마나 저시력인지. 근데 막연하게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아예 안 보이면은 명확하게 뭐 장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시력이 오히려 학업하는 데서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맹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도 그렇고 승희도 그렇고 그냥 장애를 뭐 얘가 물론 명확하게 장애인인 거 보이지만 내 마음의 장애를 그냥 받아들였던 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승희 5살 때 하루아침에 이제 양한 적출하고서 이거 못 받아들였었어요. 왜냐면 이거 받아들이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저도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공 뭐 지하철 공용 뭐 버스 이런 거 타는 거 싫어했어요. 제가 얘 데리고 나가는 거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애한테 뭔가 장애라고 하는 단어 쓰는 거 안 썼어요. 가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너무 저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주변에도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지만 뭐 회사나 굳이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 때문에 나 오늘 휴가 내야 된다 이런 거 안 할 정도로 못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얘가 장애인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장애인의 그 자식을 내가 얘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얘 길을 열어줄까. 이런 데 한 3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우리 가족끼리는 뭐 넌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장애라고 하는 말을 비장애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남한테 소개할 때 우리 딸은 이런 시각 장애가 있는데 이렇다라고 이제는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는 그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승희도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얘는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할 때 오히려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점자 찍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점자 찍고 좋아하고 뭐 자기한테 찍어달라고 그런다 하면서 승희는 좀 반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면은 오히려 더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잠깐 들기는 하네요. 그럼 의논해보시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이가 있는 장소에서 같이 그 학급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아이가 없이 또 하기도 해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 없을 때 무슨 이야기가 또 일어나.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좋고요. 그걸 어떤 좀 재밌고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장애를. 우리가 뭐 시력이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뭐 좀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특성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학교 생활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자아가 좀 세지고 사춘기 오는 지우나 뭐 또 누가 있었죠? 명진이 같은 경우에는 또 경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장애 인식을 학교에다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엄마인데요. 네. 저희 이제 통합하면서 체육 수업 때 저희도 사실은 이제 1학년 때는 특수교사 대상자 학생이 3명이면 학교에 실무원이 1명 배정이 되니까 얘가 가면서 3명이 돼서 1학년 때는 그 실무원 선생님 지원을 이제 풀로 사실 받았어요. 그 기존에 있던 2명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아니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1명이 졸업하면서 2명만 되니까 이제 없어 이렇게 도움을 막 받다가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무원 지원은 사실은 안 되는데 그 공익 선생님이라도 그것도 사실 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수교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실 수 있겠다고 하다가 좀 선생님도 업무가 많아지면서 저한테도 한번 저기 특수교육지원청에 전화 한번 해주시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공익 선생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여자이고 남자 선생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체육 시간 같은 때는 아무래도 이게 제약이 좀 많으니까 그 손잡고 뛰거나 뭐 이렇게 같이 하는 선생님도 되게 등치가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 애들끼리 꽁짝꽁짝 노는 거에 어쨌든 큰 어른이 한 명 더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체육 같은 거가 어느 정도 약간 의존적으로 하거든요. 그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수업은 그냥 그 담임 선생님이랑 그냥 온전히 완전 통합하고 담임 선생님이 요 수업은 좀 도움 필요하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요청을 해서 그때만 개입해서 도와주세요. 만들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이제 체육 같은 거 뭐 어떻게 했는지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제 계속 그냥 네. 사실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녔는지. 저는 오히려 뭐 얘 장애로 인해서 체육이나 뭐 배제되는 수업은 없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 안전 문제 뭐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무릎 까지고 이렇게 이 정도 다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전하지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달려가서 다치거나 뭐 얘가 혼자 넘어도 계단을 구르거나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이더라도 뭐 계단을 혼자 구르거나 극히 드물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은 기우고요. 얘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못하는 건 미술은 사실 조금 못했어요. 미술은 얘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미술 수업 이외에 오히려 체육 수업은 다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실무사 선생님이 계시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싫어해요. 선생님 손잡히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친구들이 뭐 달리기 할 때는 같이 손잡고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많거든요. 체육도 배구공 이렇게 튀기기 하고 뭐 줄넘기 하고 이런 거 많은데 승희가 지금 까놓고 얘기하면 일반 중학교에서 얘네가 전교가 학년에 22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항상 등수는 한 90몇 등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성적은. 근데 체육은 항상 수예요. 네, 항상 수였어요. 그게 얘한테 무슨 그 핸디캡을 준 건 아니고 저는 얘의 신체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서도 언제죠? 초등학교 몇 학년서부터 거진 중학교 때까지 골볼을 했어요. 주말마다 와서. 그래서 골볼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 스포츠. 시각장애인 예. 스포츠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 뭔가를 운동을 하고 신체를 제어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자 못지않게 스포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마다 와서 여기서 골고를 했고 또 얘가 타고난 게 성향이 이런 신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은지 배구공 튀기기도 얘 혼자 만점이었어요. 안 보이는데도. 줄넘기 잘하고 그리고 뭐 달리기나 이런 제약 있는 거 말고는 체육활동 배제해주지 말라고 특별히 요청을 드렸었고 그거 굉장히 얘 신체적인 왜냐면 굉장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도태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승희한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초등학교 생각해보니까 네 앞가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거. 그다음에 여자아이니까 생리 시작했을 때 생리대 가는 거 이런 거 사실 엄마들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어떤 엄마는 쉬는 시간에 학교 와가지고 학교에서 엄마가 갈아주고 그러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 난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학습보다는 초중 때는.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립심이 강했고 옷 입는 거 그다음에 옷을 제가 빨래해서 세탁해 놓으면 자기가 어떤 옷인지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꺼내 입게 뭐 그런 선택권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저를 되게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는 엄마도 있어요. 맹학교 가보면. 근데 이게 중복장애가 아니면 사실 우리 아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너무 과잉해서 엄마가 다 해주려고 생각하시면 엄마가 지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고, 제가 장애 아이인 승희를 받아들였을 땐, 아, 나는 얘한테 올인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침 승희 성향과 저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승희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클 수 있는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발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좀 어디 가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주도하기보다는 통합에 있어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고 뭘 따라야 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사실은 지금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학과를 따라가야 될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자립생활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얘가 스스로 막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중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확실히 학습에 대한 네. 그 시간 할애가 많아졌어요. 근데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저는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 체육 활동하고 그다음 악기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승희는 스트레스 받을 때 잘 방에서 막 피아노 치거든요. 그리고 막 피아노 치고 울고 내려오고 그거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악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바우처 맞아요. 뭐라고 하죠? 그런 바우처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를 배웠고요. 그 지원되는 바우처를 이용해서. 그리고 별도로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케스트라 하는 거기서 이제 플룻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는 이제 그만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피아노하고 플룻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 음악 생활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거 굉장히 즐겼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얘한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주말에 그거에 굉장히 많은 그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혹시 많은 도움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얘가 이제 아무래도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몸을 막 마음껏 뛰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 그 못하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몸가짐이 막 발산이 필요한데 마음껏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발산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빠랑 전투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싸움 하는 거. 막 이렇게 씨름같이. 근데 막 달리기 하고 뭐 누구 잡고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까 그 뭐 골볼 같은 그런 스포츠도 있고 몸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네. 왜요? 우리 공원 잘 돼 있잖아요. 공원에 저는 이제 서울숲 근처 집이 서울숲 근처여가지고 서울숲 가면 인라인 타는 데가 있어요. 승희는 그래서 인라인이랑 자전거도 그냥 두발 자전거도 잘 타요. 물론 쉥 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그 불안함 때문에 제가 자전거는 되게 자제시켰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승희가 좌절감은 있었지만 인라인은 충분히 같이 옆에서 같이 탈 수도 있고 트랙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 활동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아, 그 인라인은 그 손잡고 같이 네네네. 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생각나요. 전에 학부모 자조를 할 때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누구였지? 그 이제 올림픽공원 우리가 아침 9시인가에 모였는데 그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올림픽공원이니까. 그래서 잔디밭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셨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막 달리기를 했거든요. 달리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요. 막 바람이 선생님 막 내 얼굴에 바람이 막 스쳐요. 막 이러면서 막 달리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잔디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어머니들이 조금 캐치하셔서 한 번씩 해주시면 아이들이 발산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공통질문사항 어머니들이 좀 주셨던 의견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현우 어머니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기를 중학교 입학, 현우는요 사실 통합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명학교 진학했어요. 네, 중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음악을 좋아해서 현재 우리 청소년 밴드에 이제 드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원센터에는 이제 음악 밴드가 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음악 활동도 이제 같이 또 청소년 아이들 발산하는 기회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 후 처음 한 달은 아이들끼리 탐색 기간, 저시력, 눈이 나쁘네라고 생각하며 친하게 지내다가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저시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현우 어머니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지우 어머니랑 연관이 되는데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의논하셔서 이거는 아마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현우랑 그리고 우리 지금 현우랑 우리 누가 지금 어디 갔지? 현우랑 명진이가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로 이제 진학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우랑 명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은 지후랑 명진이. 그래서 여기는 좀 특수교육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생님하고 조금 연계를 하셔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하실 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사실은 일개 학교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 특수교사가 또 없기 때문에 학과 지도하고 아마 아이들 그냥 케어하고 그 일과를 진행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시려면 이거는 특수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셔서 개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 어머니와 명진이 어머니는 그 강서 특수, 명진이 어머니 강서 특수, 그죠? 그쪽 선생님이 또 저희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저희 기관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저께도 통화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는 경우 적극 반겨주고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좀 다 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서연이와 호건이 엄마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통합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엄마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고 집에도 놀러 오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런 경험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가까운 학교 보내시고 교우 관계가 잘 유지되는 곳으로 지금 진학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지의 범위,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냥 많이 알리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중학교 되면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일수록 지역사회 우리 아이는 시야장애인이고 내가 다 360을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지역사회에서 수포 아줌마도 그렇고 우리 옆집도 그렇고 우리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이제 우리 아이를 알면 주변에서 다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도 메인 사람이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띠리리 와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가 있다, 거기서 울고 있다, 이런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어머니들이 많이 거기서 아이들이 뿌리내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집에 많이, 제이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고 집에도 놀러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승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맨 처음에 꺼려하는 것 같지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고 지내고 나면 내가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 아이를 좀 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 수업에 맞춰 학교 지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또 이제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어떤 엄마가 질문하셨을까요? 혹시 질문도 나와요? 어떤 엄마가 질문했는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매우 많아졌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원 다닌다는 전제하에 대충 넘어간다. 한 손에 읽어주는 기능. 초등학교 때 점자 기본으로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자, 어머니들 지금 저시력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시력 정도, 아까 승희 어머니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력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점자를 학습하는 건 또 하나의 기능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학습 매체가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아이의 질환에 따라서 점자를 잘 배우고 미리 빨리 배워두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질환이 진행되거나 뭐 녹내장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아이가 학대를 보는데 너무 큰 폰트로 봐.
그런 경우는요, 매체 전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왜 학습 매체에 대해서 어머니께 막 교육했었죠. 속도가, 읽는 속도가, 읽기 속도가 그 나이 평균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매체를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평균 속도에 미치는지, 왜냐면 학습량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점자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점자 말고요. 네. 그 빠르게 재생해서 듣는 네네, 거 그것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거는 어떻게 따로 훈련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훈련은 아니고 듣기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따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듣기도 자꾸만 들어보면 점점 그 속도로 이제 배속으로 가서 듣는 저는 거예요. 사실 듣는 거에 대한 중요하죠. 교육을 따로 시켜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한 번도 인식을 못 해봤어요. 근데 고학년이 가면 배속으로 가요. 갈수록 이 듣는 거가 엄청 중요하고 시험 볼 때 사실 스피드가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배속, 뭐 몇 배속, 몇 프로 맞아요, 높게 맞아요. 듣고 한다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왜 아이폰 일찍부터 네. 쓰잖아요. 네. 엄청 이거 잘 쓰거든요. 근데 이 말소리가 굉장히 빨리 맞아요.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는 네. 건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학습 매체 전환과 관련해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전맹 아이들은 점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저시력 아이들은 학교 도서로 간다. 그런데 둘 다 보조 수단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학습 매체는 바로 음성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음성 도서에 대한 음성 듣는 거에 대한 거는 모두 보조 매체 수단으로 가지고 가야지 아이들이 경쟁력이 커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자를 아무리 빨리 읽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점자 환경이 항상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책을 꼭 보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다니면서 시각적 정보를 계속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시각 아이들에게는 그게 바로 이제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음성 매체 접근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녹음 도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리책 이런 거 배속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 배속으로 듣지만 처음에는 계속 배속이 올라가요. 뭐 1.2, 1.4, 1.5 계속 올라가거든요. 뭐 1.8배도 있어요. 22배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점점 귀가 발달하거든요. 듣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훈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성 도서 접근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도 요새는 네. 점자는 기본으로 나오고 점자는 기본 매체고 기본이고, 그다음에 네, 음성 자료도 네. 나와요. 그래서 음성 자료 훨씬 근데 많이 나와요. 그게 고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거를 중요해요. 저는 모르는 채 그냥 지났더라고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스스로. 사실은 몰랐는데 네. 그거 뭐죠? 이렇게 도서 이렇게 소리 네, 이렇게 맞아요. 소리책에 보면은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마루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 네. 단말기 같은 거 있잖아요. MP3 플레이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이들 소리로 듣는 거? 네. 데이지 플레이어도 있고 책마루 말고 그게 한 손에 말고 책마루인가 보네요. 책마루예요. 네, 책마루인가 보네요. 네. 책마루랑 한 네. 손에 네, 맞아요. 이걸로 다 돼요. 게임하면서 음속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네. 게임으로. 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그럴 때 또 책마루도 소개해 드렸었어요. 책마루 그때 이렇게 아, 보여드렸었거든요. 맞아, 책마루. 네, 책마루도 그래. 그게 책마루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데이지 파일, 요새는 모든 도서들이 텍스트 도서들이 저희가 이제 데이지 도서로 제작을 하거든요. 데이지 도서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한 손에서도 음성으로 나오고 데이지 도서로 또 책마루라는 작은 휴대폰만한 사이즈 그거로도 이제 도서를 들을 수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그거는 보조금학기 신청하시면 이제 받고 많이 이용들 하세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 휴대폰에 들으시면 여기에 이제 도서관들 다 각 복지관들의 음성 도서관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바일 소리책, 아동 소리책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여기에서 평상시 많이 듣게 해주세요. 듣기를 많이 하면 아이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어떤 정보 습득의 그 정확도도 되게 올라가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흘려들어서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다 들어요. 다 듣고 거기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집중력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점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전맹이나 그다음에 확대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 평균 읽기 속도가 보통 아이들보다 떨어질 경우는 확대도서 가져가야 되고요. 폰트를 내가 30포인트 이상 본다. 32포인트 이상 보게 되면 시야에 들어오는 활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을 원만하게 문맥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음성 수단을 보조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과목은 1대1 학습 선생님을 또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호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서울과 저희 복장 인근에 지금 지적 서비스가 가고 있는 멘토링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컴퓨터도 선생님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 지도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왜냐면 이 선생님들은 사실은 인식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서비스 대상자는 아니고 서비스를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들이 내가 개별로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과외 지도를 받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조금 사전에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도 또 지원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특수 유치원에, 통합 유치원에 있는 아이예요. 유치원에 있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특수교사가 그 선생님이 우리 시각장애 아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그냥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아예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옆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또 아이를 그렇게 선생님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설명 좀 드리기가 좀 난감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또 저희 기관에 또 요청을 하시면 저희 기관에서 또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이든 또 그 지원을 또 저희가 계획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뭐 할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자 볼게요. 학기 초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셨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부모님이 움직이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사춘기로 도움을 주기 쉽지 않아. 답 주셨네요. 네. 이때는 우리 승희는 이런 거 별로 없었죠. 네, 초등학교 때는 집에 여러 명 아니고 한 명만 공략해서 이렇게 많이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씩만 공략해서 얘랑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왜 하룻밤 자는 파자마 파티 이런 거 많이 해줬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엄마 욕심이지.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서서히 스며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면서 승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전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맹인스러움이 있어요. 전맹 아이들은. 행동이 약간 맹인스러운, 약간 걸음걸이가 맹인스러운, 혹은 상대가 얘기하는데 이런 눈치 코치 없이 자기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변의 기색을 잘 못 알아차리는 이런 맹인스러움이 조금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승희는 그게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랑 그냥 묻혀서 체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기회를 초등학교 때는 많이 제공을 해줬는데 말 그대로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승희도 중학교 때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물론 뭐 왕따나 이런 경험은 승희는 감사하게도 없었지만 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저는 승희한테 야 세상에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다 너 맘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네가 다 모든 사람한테 좋을 필요가 없어. 그럼 너도 끊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를 준다면 그냥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마음 다침이 없도록 무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승희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너도 그냥 똑같이 걔를 무시하라고 얘기해주는 정도로 승희 마음은 챙겼던 것 같고 다행히 승희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얘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도 더 있다. 분명히 그걸 알고 뭐 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보지 마라. 항상 그걸 어렸을 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승희의 감정 상태는 늘 지켜와 봤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캐치가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얘가 약간 뭔가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싶으면 그냥 살짝 그냥 자기 스스로 얘기하게끔 야, 뭔 일이 있냐 이렇게 물꼬만 터주고 승희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 말하면서 감정이 승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하면 자기 혼자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는데 기분이 나빴어도 엄마한테 나 이래서 기분이 나빴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순간 그걸로 또 떨쳐버리는 용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저하고 얘기를 좀 주로 했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많은 그 관심을 그렇게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남자아이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또 아빠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어머니들이 네 분이 답을 주셨는데 전부 답이 뭐냐면 도움 주기 쉽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중학교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음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초등학교 때 그건 것 같고 중학교 때부터는 내버려 두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지켜봐 주는 거. 그리고 아이 멘탈 관리해 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버려둬.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벌써 이제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맞추면서 좀 다른 눈치도 살펴주고 해. 근데 그 교육은 이미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너 스스로의 멘탈을 스스로 챙기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아니면 그거는 내가 이제 무시하면서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 거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또 생각 드는 거는 성에 대한 거였어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지만 우리 아이가 완전히 그게 단절됐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받지만 요즘에는 좀 그것도 되게 심화돼서 성교육을 맞아요. 받기도 하고 근데 네. 이게 시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하고 이 소리하고 네. 이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약간 그거 걱정했는데 종로인가요? 어딘가에 네. 그 박물관 뭐 이런 거 있어요. 직접 만져보고 네. 여자 성기, 남자 네. 성기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그런 얘기 승희한테 많이 했어요. 그 성관계나 그리고 뭐 그다음에 생리할 때 뭐 이런 거는 사춘기 될 때 저는 주로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승희한테. 생리할 때 자기의 몸 청결 상태 관리하는 거 어떻게 뭐 처리하고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깊게 알려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당연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근데 저는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승희한테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당연히 너무나 내추럴한 건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싶은데 승희한테 굉장히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게 지금 생각이 들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자세하게 부끄러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은 또 더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신체 활동이. 그거는 아빠한테 좀 맡기셔가지고 충분히 중학교 때 뭐 자위라든가 뭐 그런 거 반드시 교육시키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별개로 둘째 아이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정상인데 저는 둘째 아이 처음 뭐라 그러죠? 몽정했을 때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약간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학교 때 지나면 얘기 못해요. 쑥스러워서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민망해요. 그거 얘기할 시기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 기간이 놓치면 힘든 기간인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서 아마 올 초인가? 예, 올 초에 아마 저희가 성교육 시켰어요, 아이들. 네, 그래서 그럴 때 또 함께 참여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할 때 그때 승희가 이제 늦게 왔었는데 승희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교육의 정도를 보고서. 그때 저희 아마 그 실물 아마 다 3D로 만들어가지고 다 만졌거든요. 만지고 생리대도 직접 거기다 뿌려보고 가는 거 해보고 뭐 다양한 거 그다음에 생리대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생리용품도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다양한 거 다 아이들 체험해보고 했었고 거기도 이론 교육 갔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또 참여하셔서 자연스럽게 또 아이들 또래끼리 또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약간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이야기 갈게요. 담임 선생님께 가장 중요하게 요청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마다 지원 범위가 달라 무턱대고 이것저것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연초 개별화 지원 회의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이 열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의 전달 사항을 적어서 그냥 가도 또 막 으다다다 하면은 이게 사람의 말이 왜 뉘앙스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문서로 정리를 하면
약간 어머니들도 생각을 좀 정리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전달 사항을 좀 적어서 전달했다. 담임 선생님께 편지식으로 쓰는 것도 좋더라. 네. 각 과목 선생님께 학부모가 직접 전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네. 네. 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이 엄마가 왜 이러실까? 네.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자꾸 선생님 좀 꺼려하게 될 것 같은 또 느낌도 들어요. 조심스러우니까. 체육 공놀이의 경우는 좀 조심시켜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살짝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시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입학하기 1개월, 2개월 전에 학교 환경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학교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현우 어머니는. 그래서 중학교 두세 군데를 미리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현우 어머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적극적인 어머니세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미리 선생님들과 막 상담도 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들 이거는 뭐지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개별화 선생님과의 초기 상담도 미리미리 빨리 하시기를 좀 추천한다. 계단 끝선 처리가 안 되고 왜냐면 저시력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환경에 갔을 때 거기 우리가 환경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 수정 또는 환경적 보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실 내에서의 우리 아이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아이들 도움 안 받고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하면 아이들이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조금 부끄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교실 환경 내에 조금 뭐 색깔 대비감도를 아마 높여달라는 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계단 끝선에 조금 뭐 테이핑을 해주신다든지 자연스럽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테이핑을 해주신다든지 학교 교실 내에서의 뭐 휴지거리나 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판들 있잖아요.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의 테두리나 우리 아이의 자리 조금 고정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대비감도 아이가 쉽게 파악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비감도를 높여달라는 거. 그래서 이 대비감도에 대해서도 제가 어머니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색상 대비감도도 있고 어떤 조명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그 배경 색깔을 좀 어떻게 배경 색깔과 실제 사물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색깔 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드리시면 좀 조금 굵게 해주신다든지 테두리 선을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보완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훨씬 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학교 환경을 이렇게 살짝 둘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오면 이런 거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야. 뭐냐면 여기 뭐 펜스 박아주세요. 여기 뭐 안내 뭐 할 수 있도록 막 뭐 해주세요. 막 이런 막 시설 설치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학교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이잖아요. 일반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봤을 때 이게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 좀 아름답게 조화롭게 좀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 어머니들이 요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볼게요. 교실에서 아이의 자리 선정, 도우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셨대요. 사실은 도우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 제가 봤을 때 지hu랑 명진이는 크게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까지는 제가 괜찮을 것 같고 수업 시간 자료 사진 찍어서 학생에게 보내주기 또는 도우미 친구가 이제 공익한테 통해서 했다는 건데 아마 이런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저시력이다 보니 어떤 보조공학 기기를 쓰게 될 거잖아. 패드도 쓸 수 있고 아이패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사진 찍어서 내가 조금 클로즈업해서 좀 볼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줌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사전 조금 이야기를 또 나누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아이들이 이거 하라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취약장 아이들도 샥 해서 쫙 당겨서 보고 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이해만 좀 있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또 초상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진학 시 과목별 선생님에게 전달 이거는 아까 이제 개별화 사항 말씀드렸죠.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중간에 전달 사항이 생기면 도움반 선생님께 전달했다. 여기는 이제 도움반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우리는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라던가 뭔가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은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시는 게 어머니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는 교육지원센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교사들이 있어요. 특수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가 좀 더 낫다. 그 다음에 좀 더 학교 측의 입장보다는 좀 더 객관화된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접수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청을 활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승희는 어떻게 봤을까요? 승희는 다 점자 시험지 제공을 받았고요. 시험 일주일쯤 전에 시험지를 복지관 하상이나 여기서 했어요. 여기나 하상이나 복지관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진도가
시험 직전까지 빼야 진도 되니까. 나가는 거에서 시험 문제를 빼야 되는데 점자로 절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미리 문제를 달라 하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처해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세팅되고 나서는 뭐 이제 점자 시험지로 미리 제공해서 학교로 발송해 주시고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따로 1.5배인가요? 1.7배. 네. 승인은 전명이니까 1.7배. 1.7배로 시험 시간 적용해서 봤었고 대체 문제 같은 경우에 가끔 있었어요. 그림 문제는 대체로. 그래프나 뭐 그림이나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대체 문제로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그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들러주셨어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승희한테 점자나 뭐 그래프나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선생님 직접 설명해가지고 문제 의도를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1.7배 적용하고 다른 공간에서 별도로 시험 이제 진행을 했었죠. 네. 자, 해볼게요. 우리 아이 아마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또 음성 자료로 들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개별 장소에서 대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식 국가적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아마 음성 자료가 나갈 거예요. 네, 그건 음성 자료 이제 무조건 만들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데 학교 시험은 이제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다. 이러면 이제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대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시험 모두 1.5배, 1.5배 시험, 저시력이니까 1.5배 시간 배정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개별 장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되 시간이 모자라면 좀 더 뒤에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연이 같은 경우는 사실 5급인가 6급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거의 저시력이지만 본인이 큰 불편함이 없으므로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보시고 아이의 시력 정도에 따라서 이건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교육청하고 의논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지희 어머니? 네, 네. 아이들이 친구들 관계에서 속상해할 때 부모로서 아이 마음 코칭 어떻게 해주냐. 조금 아까 승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야, 너한테 비중이순. 다 너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가정의 문제라는 거는 그 승희와 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뭐 갈등이나 아니면 아빠는 딸을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또 승희 말고 저는 또 그 비장애인 남자 아이가 또 있거든요. 그 아이는 고2인데 승희보다 그 아이가 100만 배는 더 힘들어요. 그 비장애 형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 아이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누나의 삶에 온 가족들이 다 관심이 있고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애정도 결핍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 상태는 자기가 보니까 뭔가 양보는 해야 될 것 같고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승희보다는 저는 다들 다른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둘째 아이가 더 힘들어요. 지금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부부 싸움이 되죠. 그러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우리 네 식구 말고도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모든 가족들이 승희의 장애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없었지만 저의 공허함, 내가 엄마로서 뭐 어떻게 더 해줄 수 없는 거 혹은 제가 그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쪼들림, 스트레스, 육체적인 힘듦 그러면서 양육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퇴근과 동시에 또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그런 짜증남 이거 관리하는 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상담은 저는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토로하고 도움받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상담을 가면 저 뻔한 얘기, 상담책을 읽어도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부정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부부 상담이나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 특히 이제 승희보다는 이제 둘째 남자에 대한 갈등, 아 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갈등
대해서 복지관이든 아니면 개인 상담센터든 그런 것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면서 제 갈등도 폭발시키면서 좀 해소가 되는 면도 분명히 있었고, 제가 어쩌지 못하는 거 그냥 저는 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보자 이런 주의였어요. 왜냐면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다 보면은 이거 가정생활도 그렇고 애 대할 때 저의 마음도 그렇고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가능하면 외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로 많이 대체해보고자 많이 소스를 찾아보는 편이었었어요. 이게 장애가족, 장애인을 키우는 장애인이는 장애가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장애가족들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를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장애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장애 당사자, 그 아이의 이제 아무래도 양육과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형제자매가 있을 때 그 형제자매에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 관심이 약간 이제 낮아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도 결핍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충분히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또 할애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보다는 사실은 질이거든요. 그 아이가 장애 형제로 인해서 빠르게 철르는 부분, 그다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내 또래 생활에서, 그 또래 생활에서의 우리 오빠는 이래, 우리 형은 이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에 내 아이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장애 형제자매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건강하게 또 가족을 수용을 하고 그 누나를 같이, 형제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이 아이 항상 큰애면 큰애, 장애아이에 되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는 아이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애아이 위주로 생활을 하시나, 여행을 가도 그 아이 위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때로는 이 아이에 맞춰서, 포커싱을 이 아이한테 맞춰서 온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가족이 가게 되면 장애아이를 배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따로 이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은 빠지고 장애아이는 빠지고 부모님이 이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해주시는 복지관에서도 그런 네. 여행 네.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돌봄도 있고 돌봄도 네. 있고 또 형제자매 프로그램도 하기도 네. 하고. 저는 그냥 한 번 참여해봤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둘이 여행 가는 거를 복지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해봤었어요. 네. 아직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여행 가는 그래서 거를. 나의 장애 형제가 없이 나만 온전하게 사랑받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그 장애가족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내에 지지가 없고 내가 또 하나 또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 돌아갔을 때 또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족 관계, 즉 우리 가족 말고 친가 외가,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면 교회, 나의 종교 집단, 지역사회 주민해서 확대시켜서 하셔야 어머니들이 지지자들이 많으셔야 활동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멘탈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학부모 자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학교 가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아이만 좀 특별하니까 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학부모 자조를 통해서 어머니들 그냥 말씀하시고 또 다른 아이를 보면 내가 또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상대적인 거라서 내 아이만 이러는 줄 알고 우리 아이 시각장애로 인해서 우리만 이런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다 같이 겪어가고 계시고 지금 말씀을 안 하고 다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사람 사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냥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의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승희 어머니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니까 지금 후였고 너무 좋으시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너무 매이지 마시고 아이들은 또 잘합니다. 어머니들 일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취미로 시작했다. 그래서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내에 대한 집중력이 일단 떨어져요. 자꾸 집중하면 매몰돼서 더 문제가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장애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가장 나는 도움이 되더라.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혹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타임. 이렇게 어머니들도 푸시는 게 좋습니다. 취미 배우는 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이게 아마 다시 어머니들이 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고민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주로 이야기로 푸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비우는 취미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손재주가 되게 없는 편이고 망손인데 멘탈 관리라 하면, 그러니까 취미로 보면은 그 있잖아요, 뜨개질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뭐 하염없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로 많이 머리 비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실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회사를 그만둬야 될 뭐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히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다음에 승희 중학교 진학할 때, 내가 회사 그만두고 얘 학업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요 2번의 기회에 회사를 그만둘 뻔했거든요. 그때 너무 저도 힘들었었고, 회사와 일과 아이 양육과 모든 걸 다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둘 다 아직 엄마 회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간섭 안 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때 그만뒀으면 저도 경력 단절돼서 다시 재취업은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냥 그 끈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나의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도 덜 되고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어려운 시간에 그 순간만 잠깐 넘기면 되게 길게 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아이 키우는 거에 되게 이제 전념하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 어머니들이 이제 행복하셔야 또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굉장히 이제 가정에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시력 큰 글자 수능시험 신청자는 OMR 답안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건 이제 저시력 어머니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거 이제 대필 가능합니다. 대필 가능하고요. 저시력 전용 답안지가 있는데 칸의 번호를 직접 적는 형식으로 한다. 이거는 누가 줬냐면 저희 멘토 중에 이민지 멘토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사독자과 지금 이제 4학년 됐겠네요. 졸업반일 건데 이 친구가 줬네요. 그래서 저시력 전용 답안지에다가 직접 본인이 숫자를 기입했다. 그러면 OMR 카드로 선생님들이 옮겨서 마킹을 해주셨다. 시험 시간 연장 가능하죠. 아까 1.5배, 1.7배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다음 별도의 개별 시험 공간에서 이제 한다. 큰 시험지 또는 탁상용 독서 확대기 사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시험 볼 수 있다. 자,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 시험 시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또 큰 글씨 시험지는 몇 %까지 확대 가능한지 등 이거는 사전에 근데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아이들의 학생의 시력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맹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이니까,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점자 아니면 음성이거든요. 근데 저시력 같은 경우는 시력 정도에 따라서 달라서 아마 이게 확대 비율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매체 할 때 내 아이 근거리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시간 재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세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력의 피로도는 어느 정도인지,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라 했었잖아요. 그거 보셔서 어머니들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한 몇 포인트 정도, 어느 정도 시간에 볼 수 있다라는 거는 확인하셔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요청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탁상용 독서 확대기를 사용한다면 배정받은 수능 시험장에 독서 확대기가 있는지, 이거는 문의해서 배정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시고 문의하셔서 지원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통합중학교에서 맹학교로 옮기신 어머니 이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추가로 필요할까요? 네, 맹학교에서도 통합 중고등학교처럼 내신 수행평가된 평가. 네. 승희는 그 종로에 있는 서울맹학교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일요반하고 그냥 인문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인문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똑같이 수능 관리, 내신 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맹학교로 전학을 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 한마음으로는 맹학교에서 모든 걸 다 대학까지 다 커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중학교까지는 사실 학습 관련해서 얘가 학원을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제가 낮 동안에 같이 옆에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승희가 별도로 과외 학습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보습학원을 다니지도 못했고. 그래서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멘토링으로 그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 수학 영어를 학습 보조 지원을 받았죠. 그게 다예요. 별도로는 고등학교 때 제가 승희가 주말마다 올 때 과외 선생님을 사교육으로 제가 과외 선생님 과외를 했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사교육비가 그렇게 전혀 안 들었죠. 돈 안 들이고 키운 아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장 요즘에는 어떤 과목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수학 네. 아이들 선택하는 과목. 선택인가요? 네, 그것도? 네. 영어하고 필요한 수학은 멘토링으로 해서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그리고 뭐 여기서 매칭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거 3년 내내 중학교 때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학업 성적 유지하고 그걸로 대학 간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학업 그거 말고는 고등학교 때는 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하는데, 장단점은 일반 학교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너무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관심 없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겠나. 그래서 맹학교로 옮긴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맹학교는 다 맹인이니까 어쨌든 얘네들 대학 진학 보내려고 하는데 올인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케어는 분명히 더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으로 승희한테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일반 고등학교 통합으로 가겠다. 아니다. 너는 맹학교를 가거라. 이런 갈등이 초반에 있었지만 결국은 승희도 우리 처한 그 집안 환경 상황에 맞춰서 인정을 하게 됐고, 맹학교를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내신이 사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장애 특수 전형으로 수시에서 다 커버돼요. 거의 90% 이상은 다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신 1등급, 2등급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맹학교에서는. 승희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아이가 한 반에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1등을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1점 차이로 2등만 해도 3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 승희가 그래서 거진 다 3등급이었어요. 내신으로는. 그래서 뭐 내신에 대한 걱정, 뭐 1등급, 2등급,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아이 있잖아요. 공부 되게 수학 잘하는 아이 있고, 그런 아이라면 되게 욕심이 나시겠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 대한 제 욕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가 그냥 알아서 네가 원하는 데를 뭐 대학을 가면 좋고 안 가더라도 뭐 네 선택이면 좋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맹학교에 대학을 뭐 상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맹학교를 진학한다. 그런다면 제 경험은 사실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근데 맹학교도 대학 준비하는 그 똑같은 수시 정시 과정 똑같다. 그럼 내신 관리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승희 지금 대학은 그 수시에 합격돼서 수시로 갔어요. 그 수시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했는데 별도로 저는 막판에 자기소개서는 컨설팅 회사를 이용했어요. 네. 제가 다 그걸 일일이 다 뭐 그 성적표인가요? 그 내신 뭐라고 그러냐 학교에서 나눠주는 게 뭐죠? 뭐
그 학적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학종이라고 우리가 네, 학과에서 그거랑 중학- 맞춰서 네. 자기소개서 하는 거 그 교과나 연계해서 써야 특수상 되는데. 예, 특수 상황이랑 맞춰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별도로 과외 활동에 네. 한 거에 대한 거랑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네. 써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죠. 컨설팅 음. 회사를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조금 터치를 했고 그래서 승인은 수능으로 수시로 대학은 전형한 케이스고요. 학교마다 전형의 혹은 자기소개서에 되게 확 바뀌잖아요, 매년. 다르죠. 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뭐 특정 대학을 뭐 목표로 뭐 한다라고 하면 그런 유형, 전형의 변화 유형을 미리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그쪽에 있어서는 완전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아이 뭐 좋아해? 이 아이 지금 뭐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현재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시각장애 우리 아이들 어떤 직종에 있으면 얘가 좀 무난하게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또 하나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겠죠. 얘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뭘까? 직업이 뭘까? 접근 가능한 직업이 무엇일까? 두 번째, 그럼 우리 아이는 뭐 좋아할까? 어떤 거 하면 이 아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가 완전 초 엘리트여서 나는 우리 아이를 뭐 어디 회사를 보낼 거고 뭐 어떤 일을 하게끔 할 거야. 엄마의 꿈이 아닌 아이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대인과 사회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저희 이주 서비스 학습지원센터 있잖아요. 대학은 다 가요, 어머니. 중복도 다 가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네, 다 가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걱정을 하지.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졸업하고가 문제예요. 대학은 다 갔고 중복도 다 대학 가서 앉아 있어요. 심지어 그 학생이 뭐 3명씩 보조가 붙고 근로지원이 붙고 다 해서 해요. 그러나 학습 도우미들이 막 3명씩 붙어요. 어떤 학교는 중복장애 학생들이 막 정말 갈 수도 없는 과에 막 다 진학했어요. 국립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아이가 자립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립과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 생활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건 우리 아이 지금 공부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자립생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 친구들과 관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전맹이고 그 명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사 생활 같은 거가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먼 얘기지만 막 그런 쪽으로도 좀 어떤지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아예 그냥 기숙사, 그러니까 만약에 통학이 가능하더라도 기숙사생활의 약간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공감하는데요. 기숙사 보내니까 일단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정말 승희 기숙사 간 거 너무 좋기는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숙사 가서 건강을 많이 해친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자꾸 밤에 무절제한 자기들끼리 식생활? 그런 식생활을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살도 엄청 많이 찌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사 안 가고 서울에 살았으면 제가 통학을 시켰을 텐데 기숙사에 안 갔을 텐데 근데 기숙사 가면서 확실히 자립이 됐던 거는 일주일에 자기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호하고 뭐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옆에서 엄마가 깨워주지 않고 하니까 그러면서 부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굉장히 컸구나 라고 하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승리랑 이야기 해봤을 때 되게 외로웠대요. 기숙사에 있을 때. 왜냐면 같은 이제 룸메가 동급생이랑은 안 맺어줘요. 선후배로 맺어주죠. 네, 선후배로 맺어주는데 그거에 대한 갈등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음이 맞지 않은 식구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데 오죽하면 남이랑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얘가 그거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같이
있던 친구가 또 중복인 친구가 있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 서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많이 너무 자기도 지금 불편한데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승희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맹학교 시절이 완전히 암울했대요. 너무 싫었고 학교도 너무 싫고 정서적으로는 너무 싫었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싫은 건 싫은 거고 기숙사에서 많이 자립하는 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립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좀 아이한테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승희는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그다음에 밥 먹고 식기 정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잘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특별히 기숙사 가가지고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이건 것 같아요. 남자로 말하면 군대잖아요. 조직 생활이니까. 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배려받는 가정 환경에서 떠나서 이제 똑같은 그런 다 배려받아야 되는 똑같은 동일한 존재로 이제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기숙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학교 규율을 따라야 되잖아요. 학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기 절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분방한 아이들,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자립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학교 환경으로 보내면 자기 절제, 뭐 어떤 독립생활 이런 게 되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이가 힘든 네. 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힘들어요. 전혀 네. 개인활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갖추어진 아이들이 갔을 때 어떤 그런 효과는 또 기대할 수 있죠. 자기 절제, 또 다양한 애를 내가 하면서 집에만 있었으면 응석바지로 내가 다 안 하고 엄마들이 다 해주고 같은 다른 가족이 나를 배려해 줬을 텐데, 어떤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 성향에 따라 또 어머니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뭐 있으십니까? 중학교부터도 네. 맹학교는 기숙사 받더라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맹인데요. 그 독립보행, 네. 보행 같은 거 지금도 학교까지랑 여기 바로 앞에 마트 이런 거 이제 연습 계속하고 되게 성취감 많이 느끼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멀리서 따라가죠. 이렇게 약간 모른 척. 네. 근데 약간 잠깐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사실 욕구는 있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도 하고, 뭐 되게 조그매요. 저희 아이는 한 3학년이지만 한 맞아요, 2학년 맞아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약간 혼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 언제부터 뭐 아니, 추천 뭐 이런 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그렇게 네. 독립보행 한다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중학교 제가 너무 때까지 서둘 필요 없는 걸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승희는 독립보행 해본 적은 없어요. 그때 우리 이제 네. 김호영 교수님하고 우리 그때 우리 교육할 때 어머니 오셨었죠, 하나 어머니. 네네네. 네, 맞아요. 그때 교수님들 그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왔어요, 우리 복지관에. 그치 어머니? 네네. 하나가 왔는데 키가 되게 작아요. 우리 준이보다 작을 것 같아요. 네, 저희 1학년보다 작아요, 사실. 네, 맞아. 우리 준이보다 작아요. 그런데 케이크를 들고 혼자 왔어요. 엄마랑 같이. 갖고 제가 그때 봤던 느낌은 뭐냐면, 어머니가 하나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아니,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시는구나. 용기가 있으신데요. 네. 겁이 나서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네. 독립보행 못 시켰어요. 근데 지가 필요하니까 하더라고요. 네. 나가야 되니까 놀러. 그래서 하나는 그때 대전에서부터 여기 왔는데, 하나 어머니가, 하나는 아무튼 엄마를 잡고 온 게 아니라 케인을 잡고 엄마를 같이 왔어요. 그때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또 사실은 하나는 제가 또 문성준 선생님도 알아요. 교감 선생님도 알고 개인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립적으로 어머니가 또 교육을 너무 열심히 또 잘 바람직하게,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승희 그 케인을 학교 내에서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한테 걸리니까. 다른 아이들이 한테 방해된다. 걸리적거리면서 오히려 사고 유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 항상 복지관에서 학교 실내 오리엔테이션, 실외 오리엔테이션 해주셨거든요. 얘가 충분히 혼자 케인 없이도 실내에서 이렇게 사물 매핑하면서 혼자 독립보행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케인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벌써 하나는 그렇게
꺼리낌 없이 자기가 네. 그렇게 독립보행한다는 거는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일하는 거 되게 하고 싶어 해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약간 해가지고 하나가 승희랑 성향 비슷하다고 네, 아까 비슷해요. 그랬던 것 저희는 같은데 저희도 엄마가 이제 편하시겠네요. 멀리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랑 승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성향이. 그래서 오늘 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보행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아이가 그 승희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이 돼서까지 우리가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요해요. 하나는 그 이제 보행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은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아, 네, 저희 여기 또 대전 네, 시청각 하시고 계시죠? 네, 거기서 그러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왜냐하면 걔가 환경 범위가 계속 넓어지잖아요. 처음엔 요만큼만 다녔는데 또 이만큼 가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수단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절히 조금 그 보행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그 범위는 수위는 조절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호기심 천국인데 이 아이가 제어대작이 너무나 많은 곳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정 수위를 조금 정하시면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걔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어머니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날 이후에도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밴드 있잖아요, 학부모 밴드 거기에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다른 어머니들이 또 답도 올리시고 저희가 또 전문가 또 의견들 달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사실은 학부모 자조가 올해는 이제 3회, 4회? 올해는 4회 했어요. 작년에도 4회 했었고 계속했고 작년 여태까지는 연 4회 했었고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4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학부모 진행이 자조가 온라인에 주로 가고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마 2회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수시로 어머니들이 이제 진학을 하신다거나 뭘 하신다거나 하실 때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의견 달아주고 계속 수시 상담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계속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체험활동으로 한번 좀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체험활동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희 어머니 너무 긴 시간 고생해 주셨고요. 또 어머니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와닿지요. 선배 어머니로서.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모쪼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어머니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질문, 똑같은 궁금함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를 받아서 저보고 이런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길래 화들짝 놀랐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어머님들도 분명히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너무 중요하지만 약간은 이기적일 필요도 있어요. 엄마를 위한 시간, 그리고 애한테 너무 올인하시면 애가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지만. 그러지 않는 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뭐 장애의 정도도 다 다르고 하지만 내가 아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는 성장해서 떠날 건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천천히 아이를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년 후에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머니들의 나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이제 또 어머니들이 이제 진행하시면 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들 힘이 되고 또 서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잠깐요. 어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 JR자립팀에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선생님 어머니께 잠깐 이제 프로그램 한 5분 정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뵀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재활자립팀의 곽승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자립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1982년도부터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팀이에요. 근데 이런 재활자립팀에서 2022년 내년도부터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림 서포트 학부모님들 모인다고 해가지고 좀 급한 감이 있긴 있지만 미리 소개를 드리면은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너무 승희 어머니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내년 사업이랑 또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기초재활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들 혼자서 밥 먹고 식기 정리하고 양말 신고 뭐 이런 거부터 일상생활부터 이제 보행 아이들 이제 케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케인에 대해서 먼저 접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보행이나 일상생활 훈련도 하고 아까 전에 나왔듯이 그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해서 한손해라고 하죠. 그것도 저희 재활자립팀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하지만 저희 팀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학부모님이 보행을 배우고 계시고 아이랑 같이 케인에 대해서 흰지팡이에 대해서 안내 보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리가 생겨서 좋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아마 지금 드림 서포트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초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거와 별개로 아이들도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동물 매개 치료라든가 나의 신체 제대로 알기 그리고 방학 체험 프로그램 등 이렇게 같은 또래 아이들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성도 향상시켜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제 아동 청소년의 자립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 2022년을 시작으로 이제 학습지원센터는 물론 복지관, 재활자립팀에서도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될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은 수용할 지금 생각이 있으니 먼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학습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재활자립팀 곽승현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 들어야겠다. 네, 어머니들 너무 긴 시간 아이들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빠들이 책임지고 계시나요? 아니,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네, 다음에는 우리가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김수주 선생님입니다. 제가 계속 연락드렸던 학부모 자조 모임 담당자 김수주입니다. 네, 저희 학습지원센터에 1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1명 격리 빼고 행정직원 빼고 9명인데 그중에 3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1명이고요. 또 잠시 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3명이 있는데 또 지금 2명이 또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3명, 재작년에 3명, 또 내년에는 2명이 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금 다산회복이 여기 학습지원센터에 임해가지고 요새 전부 이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성장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아이는 올해 고3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
크게 관심 안 갖거든요. 너 인생은 너가 잘 살아보아라. 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저한테 하는 말이 항상 어머니 그거예요. 엄마는 이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잖아. 응. 그래서 엄마는 카드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답만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마세요.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은 어머니들 매이지 마시고 어머니들의 삶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삶을 저희가 응원합니다. 어머니들 건강하시고요.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아참! 저희가요, 또 올해도 온라인 평가회 할 거예요. 아시죠? 작년에 했던 거 아시죠? 온라인 평가회. 그래서 학습지원센터 1년 사업 정리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평가도 할 건데 올해도 또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서 보내드릴게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